놀기 좋아하는 만 20대에 즐기며 돈 모으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7월 월말정산을 준비한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31살이지만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 20대의 끝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직업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직장인이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솔로입니다. 이 말은 곧 생활비도 데이트비도 다 시드머니로 쏙쏙 간다는 뜻이죠. 재테크 경력은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초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4,500만 원을 짠테크로 열심히 모았답니다. 절대 고액 연봉을 받거나 복권 등으로 인한 한탕 수익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7월의 소비를 요약하자면 수입은 예상보다 20만 원가량 더 벌었습니다. 이유는 단기 알바도 하루 했고 프리퀀시도 판매했고 마지막으로 아빠 전용 브로커로 얻은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부모님 심부름 대신 해주고 심부름 값을 받는 기회. 차를 구매한다고 하셔서 가장 혜택이 좋은 영면을 사다주는 대신에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인지 지출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적금과 같은 금융 지출이 증가한 것도 그 이유이긴 하지만 계획하지 않았던 강의비 지출과 늘 계획 밖의 행동을 하는 강아지 덕분에 추가 지출을 한 것이 있어서 계획보다 45만 원 정도를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부 내역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입을 고정, 반고정, 변동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반고정은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는 P2P 이자, 그리고 변동 수입은 생각도 못한 일시적인 수입을 기록합니다. 고정 수입인 월급의 경우 7월부터 건보료가 오르는 바람에 예상보다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반고정인 P2P 수입은 알차게 모은 시드머니를 쫌쫌따리 투자하다 보니 어느새 월 50만 원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벌어오는 돈을 받는 그날 그 감동은 정말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변동 수입은 알뜰교통카드 환급과 함께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발암물질 가득한 가방으로 바꾸지 않고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13,800원을 벌었고 카드 캐시백과 시험갈도 알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아빠 용돈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 무료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덕분에 환급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금융, 고정, 변동, 특별 지출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 지출은 적금이나 주택 청약, 투자 시드머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총 220만 원가량을 금융 지출로 모으는 것을 계획했는데 예상치 못한 수익이 많아서 무려 265만 원, 월급의 75%를 적금 및 투자에 성공하였습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라 예상대로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나는 캥거루이기 때문에 엄마께 매달 20만 원의 성의를 표하고 있으며 나이 적금과 경조사 통장, 언니 결혼 통장, 강아지 적금은 소비를 목적으로 모으고 있는 통장입니다. 나이 적금의 경우 올해 나이와 내년 나이를 고려하여 매일 3,132원을 이체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년에 저에게 주는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조사 통장은 월 초에 세운 이벤트성 지출을 위해 매달 15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모으고 있고 올해 말에 결혼을 하는 언니를 위한 선물을 구매하기 위한 통장도 있고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키우는 우리의 강아지를 위하여 매달 돈으로 또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은 또 수술 한번 하면 돈 100만 원이 뚝딱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는 이런 수술을 대비하기 위한 적금입니다. 그리고 모임 회비는 가족 모임과 친구 모임 2건에 대한 금액이고 통신비는 알뜰폰이라 무제한이지만
25,000원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는 핸드폰을 살 때 용량을 적은 걸 사는 대신에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이번 달부터는 해지하고 네이버 멤버십 혜택으로 주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을 열심히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멤버십은 고정비 중에서 이거는 진짜 구독료 하지 말라고 100번, 1000번, 만번 들었는데 저는 진짜 이 두 개만은 절대 포기 못해서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제 밥 친구인 유튜브 멤버십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이만큼을 더 변동비에서 최대한 아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생활비 개념인 변동 지출은 원래 49만 5천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 6만 8,526원이나 추가 지출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식비는 도시락으로 주로 해결을 하고 카페는 이번 달에 딱 3번을 가면서 먹는 것에서는 많이 아꼈지만 재테크 관련된 강의비를 제가 미리 계획하는 것을 깜빡해서 취미 항목에서 지출이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에 아까 강아지 적금이 있었는데 여기 또 반려견 항목이 있죠. 이거는 강아지 적금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통장이고 여기에 있는 반려견은 사료나 간식 이런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매달 복용하고 있는 심장사상축약이나 아니면 또 강아지가 이번 달에는 자꾸 빨래를 물어온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못 해먹겠다 이런 신고를 받아서 빨래 바구니를 사는 바람에 2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강아지 발바닥 털 정리하는 기계가 고장나서 또 16,000원이 나가고 목줄이 너무 짧아서 긴 걸 사야겠다 싶어서 18,000원도 쓰고 그 와중에 페페어 갔더니 배변 패드랑 샴푸랑 간식에 눈이 팽글 돌아버려서 86,000원이나 결제하면서 예산이 와장창 초과하였습니다. 강아지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견주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사랑해 내 강아지야. 기타에는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했는데 해당 시에서는 이런 유기견 입양할 경우에는 입양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서류를 보내는 우편 발송비와 회사에서 생일인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여름이라 에어컨 많이 틀어서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엄마가 에어컨을 못 틀게 하시는 바람에 3만 원 내고 에어컨 자유이용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극곰을 위해 많이 틀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좀 몇 개가 있긴 하지만 기타 내역을 모두 파악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택배 지출은 고정비나 생활비는 아니지만 발생한 비용을 여기에 넣고 관리하는데 7월이니 여름휴가를 가야지 하면서 잡아놓고 더운데 어딜 가냐는 생각에 집에서 휴가를 보내느라 결국은 3만 원만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2만 원은 친구 모임 회비로 다녀온 제주도에서 사온 기념품 비용, 그리고 만 원은 가족과 당일치기 여행을 갈 때 주전부리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재산세는 이번 달 제 베스트 지출인데요. 이번 달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하필 엄마의 직업 특성상 월급이 적게 들어온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시길래 또 제가 멋있게 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낸다고 하는 나 제법 멋졌어요. 물론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고 저는 월 예산을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걸 알고 제가 지출을 하겠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돌발 지출이지만 베스트 지출이라고 말할 만하지 않나요? 다음은 7월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설정한 8월 예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정과 반고정 수입은 동일하나 변동 수입에는 이번에 알뜰교통카드 환급과 통신비 지원, 그리고 특별비 계획에 따라서 경조사용통장에서 인출을 해올 돈도 변동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금융지출은 전월과 비슷하게 260만 원으로 좀 상향해서 예산을 잡았고 고정비는 엄마에게 주는 월세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고 아이클라우드 해지로 인해
3,300원이 감소하여 약 46,000원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변동비에서는 식비는 혹시라도 도시락을 싸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여유롭게 잡았으나 전월 예산에 비해서 3만원 감액해서 12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카페 군것질은 2만원으로 낮춰서 잡았고 이번에는 취미에 강의료를 고려하여 10만원으로 예상을 인상하여 잡았습니다. 그 외에 특별비는 이번 달에 예정된 생일을 챙기기 위한 경조사용 통장에 계획되어 있는 3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주식이 꾸준히 녹아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산 총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로드맵 기준으로는 1억을 달성하는 시기인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짠테크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어쩌면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아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예적금인데 중간에 P2P에 투자를 한번 하면서 금액이 확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열심히 적금을 들며 안전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세운 단기 로드맵인데요. 월별 저축 목표액은 1월에 저희 강아지를 입양해 오면서 물품을 구매하느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초과 달성하며 로드맵 달성을 위해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연말정산 환급액 덕분에 5월에는 이직과 짠테크 덕분에 초과 달성하여 로드맵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월말 정산을 하며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자산 총액이 로드맵에 가까워지는지도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2021년 4월 18일 재테크를 막 시작했을 때 그렸던 로드맵이고 아래는 올해 초에 설정한 목표 로드맵입니다. 모두 수익률은 10%로 동일하지만 짠테크로 인해 저축액이 증가함에 따라 로드맵이 팍팍 앞당겨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지라 수익률도 투자 가능 자산의 10%로 매우 낮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라면 2031년에 3억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1년 만에 5억 달성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짠테크를 통해 변동비를 줄여 저축 금액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에 저와 2021년에 제가 지출한 변동비 총액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11월의 경우에는 무려 절반 가까이를 줄인 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비도 다이어트를 해서 저축 금액을 또 더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2021년 2월부터 PT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9개월간 매월 55만원을 지출하며 총 4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중간에 이걸 들켜서 언니들이 걷기 운동이나 해라! 하는 채찍을 날리시는 바람에 결국 중단하고 지금은 강아지 산책을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동비와 고정비를 확 줄인 게 로드맵을 앞당긴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로드맵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은퇴 플랜을 달성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비혼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하고 은퇴 후에는 제가 번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병원비도 마련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생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연봉 인상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재테크 등으로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공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히 짠테크 습관을 기를 예정입니다. 비록 아직은 구멍이 많지만 언젠가는 짠테크계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7월 얼마 정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